그렇다면 무효랑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무효랑은 김춘추죠. 통일전쟁이 시작됐죠. 전쟁이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왕에게 권한이 집중되죠. 왕권이 강화된다는 소리야. 왕권이 강화되면 자연적으로 왕의 시중이었던 집사부 시중의 세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집사부는 뭐 하는 곳이었죠? 당시 왕명출납이나 국가 기밀을 담당하고 있었던 중요 부서잖아. 해서 집사부 시중의 세력이 강화됐다. 반대로 그렇다면 상대등은 화백회 의장이야. 상대등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면 상대등인 화백회 의장인 상대등의 권한은 약화된다. 세력은 약화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정부를 설치했다. 사정부는 감찰 업무, 사정한다 할 때 감찰이 지금 사정하고 있잖아. 감찰부에서 사정활동을 하고 있지. 그래서 사정부를 설치했다. 괄문왕제를 폐지했고 백제가 멸망했다. 백제 멸망한 때 660년도 이렇게 하죠. 김유신하고 개백이 싸워서 항산벌에 싸워서 김유신이 이겼죠.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무시강사 갈문 배째 이렇게 하는 거죠. 무시하는 강사를 갈아치우면 배째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문무왕 보겠습니다. 문무왕 때 드디어 통일이 되는 거죠. 통일을 완성하는 거죠. 문무대왕 그렇습니다. 문무대왕 금관북 외사서 고통성화 이렇게 합니다. 문무대왕이 금관북을 왜 사가지고 고통이라고 성화를 부리느냐 이거죠. 자, 해서 문무대왕 대왕암 고사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어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 하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동해에다 화장을 해서 동해에 화장을 해서 동해에 나를 뿌려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동해에 큰 바위에 장사를 지냈다. 그래서 대왕암 고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화장이 유행하고 있는 단면을 볼 수가 있겠죠. 문무대왕 금관북 괴사서 고통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관소경, 부건소경이 문무대왕 때 설치가 됐었고요. 외사정이 파견됐다. 자, 사정. 아까 전에 사정부 보셨잖아요. 사정하는 곳은 감찰부라 그랬죠. 그래서 지방에서 감찰 활동하는 것 외사정을 파견했다. 사천왕사가 건립되었다. 문화사 부분이니까 그대로 외우세요. 사천왕사 건립 문무왕 이렇게 보십니다.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됐고요. 그 다음에 삼국통일 완성은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676년에 삼국통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문무왕 시절에 법성종, 경주 분황사죠. 경주 분황사가 법성종이 창시된 곳이죠. 그래서 주 사찰이죠. 법성종 창시가 됐었고요. 하엄종, 영지 부속사에서 하엄종이 주를 이뤘다 해서 법성종과 하엄종이 개창한 곳은 개창된 때가 문무왕 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주 분황사와 영주 부속사는 주 사찰이라는 거죠. 신문왕 보겠습니다. 신문왕 신라 중대 전제왕권이 강화됐던 시기입니다. 아버지 문무왕이 말 그대로 통일을 완성했잖아. 신문왕 때 이르러서 이제 왕권을 완전히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켜줘야겠죠. 전제왕권 최고의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신문왕 때 왕권 어떻게 강화시키겠어요? 먼저 김흠돌이 난이라고 일합니다. 김흠돌 신문왕의 장인이거든요. 김흠돌이 난을 계기로 해서 귀족 세력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숙청하게 됩니다. 귀족 세력을 다 숙청하게 된다. 왕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은 다 죽이는 거지. 이제 통일이 끝났잖아. 통일했잖아. 그러니까 왕권에 위협되는 세력들은 다 죽이게 됩니다. 귀족 세력의 숙청. 그리고 중앙관제를 정비하게 되겠죠. 중앙관제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군권을 확립해야 될 거 아니야, 군권을. 그래서 구서당 10정에서 군권도 확립하고, 지방제도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유학교육, 충성을 교육시킨다. 국학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자. 신라 중대 전제왕권이 강화되었다.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나오죠, 관료전. 관료전은 토지제도잖아. 관료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지. 실질적 요즘 말하는 월급이잖아. 관료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관료전을 지급했다 그럽니다. 근데 먼저 관료전을 먼저 지급해보고 시범 케이스로 먼저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급을 폐지합니다. 이 관료전과 노급이 좀 차이가 나는 게 관료전은 세금을 징수한 것. 그 땅에서 세금만, 조만 징수할 수 있는데 이 노급은 말 그대로 노동력까지 착취할 징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은 군사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급을 다 폐지해버립니다. 먼저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료전을 먼저 시범적으로 징수해보고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해서 왕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하는 거야. 그래서 관료전을 먼저 시범적으로 지급하는 거야. 네. 중앙관제를 정비한다 그랬잖아. 해서 중앙에서 14부 관성이 되는 거고요. 중앙관제 중에 예작부를 끝으로 해서 14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군권 확립해야 되죠. 그래서 구소당 10정, 구소당 중앙군, 10정은 지방군. 그다음에 지방제도도 정비한다 그랬죠. 구주, 오소경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구주의 군주, 오소경의 사시 파견되는 겁니다. 신문왕 때 설청의 화왕계가 등장하죠. 설청의 화왕계 나오는 거죠. 어떤 이가 화왕에게 말하였다. 자, 장미꽃과 할미꽃이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하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화왕계 이런 내용이 나오면 화왕계구나 해서 설청의 화왕계, 설청이 신문왕에게 제시했던 거. 설청의 화왕계. 육두품을 중용했다. 설청 말 그대로 육두품이잖아요. 그래서 육두품을 중용해서 왕권 강화했다. 육두품을 중용했다. 김음돌의 나는 봤었고요. 만파식적 나오죠. 만파식적. 이렇게 해서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안정이 됐잖아. 그래서 왕실의 번영과 평화의 상징인 만파식적. 이 피리를 불면, 자, 이 피리를 불면 적의 군사가 물러나고 병은 다 낫고 물길이 평온해진다. 완전 만병통치, 만병통치. 자, 만파식적. 만파식적이 나옵니다.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한다.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고 유학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유학을 가르치는 기관이 국학이죠. 유학은 충성충, 임금에게 충성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달구벌 천도를 시도합니다. 달구벌, 대구 달구벌로 천도를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다고 나와요. 신문왕 때 역사적 기록. 가문사를 창건했다. 부왕인 자 문무왕을 추모한 뜻에서 가문사를 창건했다. 신문왕의 업적입니다. 자, 효성경애에서 자 효소왕은 자 점을 하나 빼면 호소왕이 되겠지. 호소왕에서 호소왕 선언 발진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안 했네. 신전 관료가 열을 낸다. 신전 관료가 열이 난다. 신전에서 일하는 관료가 열 받은 거야. 애구구 화왕유두를 우리 이쁜 화왕유두를 똘마니 녀석이 꾹꾹 달궈서 감싼다 이거죠. 그래서 둠자 다 잡아놓은 거예요. 호소왕이 서때 그래서 발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시하고 서시전 남시전이 효소왕 때 설치가 됐었고요. 효소왕 때는 발해는 대조영이 말 그대로 진이란 나라를 건국했다 그러죠. 발해의 전 단계가 진이죠. 진이라 그랬다가 발해로 나라 명칭을 바꾸는 거죠. 성덕왕 갑니다. 성덕왕 시절 보자. 성덕왕 시절 발해는 무왕이야. 발해무왕이 발해무왕 시절이죠. 발해의 군대가 당나라 산둥반도를 산둥반도 등주를 공격하자 군사를 성덕왕 때 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군사 파견했다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나오면 발해무왕하고 같이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 기록을 주고 발해에서 있었던 일들 이 기록과 가까운 발해왕의 업적들 보면 발해무왕의 업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발해의 군대가 산둥반도 등주를 공격하자 성덕왕도 이때 군사를 파견해서 발해를 치려고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성덕왕이고 발해는 무왕. 상온사정이 성덕왕 때 만들어졌다. 신라 가장 오래된 신라종이다. 성덕왕 때 덕이 많잖아. 그래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지. 덕이 많으니까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땅 이름은 정전. 그래서 농민 경제가 안정이 오고요. 이만큼 민심을 얻었잖아. 왕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자와 그 제자들의 화상을 들여와서 국학에 안치했다. 뭘 들여와서? 화상, 그림. 이 화상을 들여와서 국학에 안치했다. 이 기록이 나오면 성덕왕 때 기록입니다. 자, 경덕왕. 덕이 경해졌다는 거예요. 덕이 없다는 거예요. 덕이 가볍다는 거잖아요. 경덕왕. 그래서 덕이 경해가지고 불암이가 태학당에서 녹신 시중을 들고 있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불암은 불국사하고 석굴암이죠. 태학당했다 해서 국학을 태학감으로 명칭을 계층했던 때가 경덕왕 때다. 경덕왕 때 덕이 경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반발해서 노급이 부활하게 됩니다.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돼요. 자, 국가 재정은 다시 악화되게 되는 거죠. 성덕대왕신정이 이때부터 주조되기 시작합니다. 성덕대왕신정이 주조되기 시작하는데 성덕대왕신정하고 같은 말 봉독사종, 에밀레종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은 해공왕 때 해하고 꽁꽁하고 쳤을 때 완성이 됐다. 해공왕 때 완성. 그다음에 중시를 시중으로 격상했다. 중시란 명칭을 시중으로 격상했다. 이렇게 나오면 경덕왕의 업적입니다. 중앙관직명과 9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꿨다. 중국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관직명과 국의 주 9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꿨다. 언제? 경덕왕 때. 이대로 기록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경덕왕 때 일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공왕 나옵니다. 해공왕. 무열계 진골의 마지막 왕이죠. 해대지봉 완성에서 무열계 진골의 마지막 완성이죠. 해대지봉 완성. 해공왕 대공의 난이 있었습니다. 대공. 대공과 대렴, 대공의 동생 대렴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기적인 대공과 대렴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96각간의 난이 있다고 그랬죠. 96각간이 말 그대로 이벌찬 계급이에요. 계급. 각간이라는 게 계급 이름이야. 신라 계급의 이름인데 96명의 각간이 대공편하고 그 다음에 왕편 나눠가지고 계속 싸웠다는 거에서 96각간의 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공난, 96각간의 난이 연이어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김지정의 난이 일어납니다.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때 해공왕이 해하고 돌아가신 해하고 피살당합니다.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이 이때 완성된다 그랬죠. 해하고 꽁꽁 친다 그랬죠. 해서 종이 완성됐다. 에밀레종. 에밀레종 왜 에밀레종이죠? 이 설화를 보면 이 종을 만들 때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공양했다 그러잖아. 불 속에다 종을 만드는 불 속에다 자기 아들을 공양을 합니다. 해서 에밀레종 해서 종을 치면 에밀레 하고 소리가 난다 그래서 에밀레종, 봉덕사종, 성덕대왕 신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존하고 있어요. 선덕왕. 자, 해공왕을 끝으로 해서 무열계가 끝났다 그랬죠. 무열계 끝으로 갔고요. 그러면 내무랑계 반계가 내무랑계 진골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무랑계 가장 먼저 선덕왕에서 먼저 선자 선덕왕 나옵니다. 김양상이하고 김경신이가 김지정의 난을 수습했다 그랬죠. 김지정의 난 때 해공왕은 피살됐고요. 그래서 김양상이가 먼저 선에서 선덕왕을 하는 거고요. 김경신이는 그 다음을 따라서 원성왕에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선덕왕이 죽고 나서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열계 6대손인데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왕으로 추대가 됐었어요. 근데 왕이 실질적으로 왕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이가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 김헌창의 아들인 김범문이가 또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성왕 나옵니다. 원성왕. 원성을 많이 샀다 그래서 원성왕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시켰잖아. 그 다음에 원성왕 때 총도둑 그러거든. 총관이 도둑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도둑으로 바뀌었다. 저는 도둑이라고 그래요. 도둑이 많이 돌아다니잖아. 원성을 많이 샀겠지 해서 총관이 도둑으로 바뀌었다. 도둑으로 바뀌었다. 원성왕 때 일입니다.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암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헌창으로 번까지도 이렇게 나왔죠. 헌창으로 번까지도 해서 헌덕왕 때 김헌창의 난이 있었고요. 가지산파 김범문은 그 아들 김범문은 난도 계속 잇따랐었고요. 그 다음에 선종 가지산파 선종 구산에서 가지산파가 있거든. 가지산파를 개창한 사람은 도의야. 도의란 스님이야. 해서 가지산파 도의까지 해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김헌창은 난 헌창으로 장안에서 경기까지 만들었다. 헌창을 녹여가지고 장안에서 경기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안 연호는 경운 이렇게 가십니다. 흥덕왕 나왔습니다. 흥덕왕. 왕 순서는 계속 다 외우셔야 돼. 흥덕왕에서 흥청 장보고 사치. 장볼 때 사치를 하는 거지. 흥청 장보고 사치 이렇게 하는 거죠. 장보고 청해진이 설치가 됐고요. 사치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때 흥덕왕이 흥청망청 썼다 그랬잖아. 흥덕왕 때에서 사치 금지령이 내려졌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청해진은 지금의 완도입니다. 푸를 청자를 쓰는 거죠. 완벽한 섬이라고 해서 완도예요. 완도 주변은 굉장히 푸르릅니다. 푸르름의 완성, 그래서 완도, 청해진, 푸르청, 푸르름의 완성, 완도에서 청해진과 완도 같이 이으셔야 돼요. 청해진은 완도다. 신무왕 나옵니다. 신무왕은 김우징, 신무왕 이름의 김우징이야. 근데 신무왕이 왕이 될 때 장보고가 장보고가 도와주죠 해서 신무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 근데 장보고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 내 아들하고 네 딸하고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 문성왕이 등극했죠. 장보고는 문성왕하고 지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귀족들이 가만히 있나? 장보고와는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되십니다고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문성왕이 거절하게 돼요. 장보고 열받아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보고 난이야. 문장보고 난에서 문성왕 때 장보고 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외우시고요. 진성여왕. 저는 진성여왕을 진상이라고 그러죠. 바꾸면 진상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상짓을 많이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성여왕 진상 그렇게 합니다. 진상녀가 3대를 원해 견십 씻고 견십 적고 그럽니다.
개십 적고 좀 욕같네 그죠? 진상녀가 3대가 진상녀가 3대를 원해가지고 견십이라 적었답니다. 개십이라고 적었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향가집 진성여왕 때 향가집 3대목이 편찬이 됐습니다. 3대목 편찬이 먼저야. 그 다음에 원해에서 원정과 애농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견훤이 무진주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이 순서 그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치원의 시무십조 진성여왕 때 채치원의 시무십조 이 순서도 다 같이 아셔야 돼. 장보고난이 먼저 일어났고요. 문성왕 때니까 장보고난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요. 진상녀가 3대를 원해서 견십 적고 그랬다 그랬죠. 개십 적고 한다 그랬죠. 3대목 원해에서 원종 애농난 견훤의 난이 있었고요. 시무십조 견십 적고에서 그 다음에 적고적의 난이 있습니다. 자, 적고에서 반란군 가운데 붉은 바지를 입었다 그래서 적고적이라 그래요. 적고적의 난이 있었는데 이때도 진성여왕 때 적고적의 난. 이 순서 다 같이 잡아야 돼요. 자, 장보고 난이 가장 먼저고 3대목 원정의 내오난 견십 적고에서 적고적의 난까지 다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경애왕 나오죠. 경애왕. 경애왕 때 후백제 경애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후백제 견훤이 와서 견애왕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경순왕이 따라오는데 경순왕은 견훤이가 싫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지킬 수 없겠고 견훤은 싫고 그래서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죠. 기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려 최초 사신까지 된다 그랬죠. 경순왕의 아들은 마의태자입니다. 마의태자.